네, 안녕하세요. 온도 다이어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이죠. 나는 살은 빼고 싶어. 하지만 근육도 늘리고 싶어. 자,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오늘은 다이어트와 근육 증가를 동시에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와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살을 빼는 것을 다이어트라고 하죠. 우리가 체중을 감량하라는 목표를 갖고 이를 위해 칼로리를 줄여야 됩니다. 자, 하지만 근육 증가를 위해서는 오히려 몸에 뭔가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칼로리가 더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물론 무조건 칼로리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근육, 단백질 합성에 더 집중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다이어트는 줄이는 거, 근육은 늘리는 거 다르죠? 다이어트와 근육 증가가 동시에 어려운 이유는 바로 칼로리 부족 상태를 만들면서 칼로리 과잉 상태를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 다른 생리적 요구를 하기 때문에 충돌합니다. 자, 그렇다면 칼로리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까요? 다이어트에서 칼로리를 제한한다고 해서 무조건 양을 줄이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생리학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칼로리 섭취를 하면 기초 대사율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결국에 몸이 이를 적응하게 만들어서 지방 연소 속도를 늦추게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극단적인 칼로리를 제한할 경우에는 신체가 기아 상태에 적응을 하면서 오히려 칼로리 소비를 더 줄이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을 대사 적응이라고 하는데 칼로리를 계속해서 줄일수록 장기적으로는 다이어트가 더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지나친 칼로리 제한은 근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칼로리 제한을 급격히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 체지방은 줄이면서 근육 손실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음식의 종류를 바꾸는 것인데요. 특히 식단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식이섬유와 단백질인데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포만감도 높이고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나 통곡물을 포함한 식단은 지방 축적을 멀리하면서 칼로리 섭취를 과도하게 늘려주진 않습니다. 단백질 중요하죠. 근육 유지와 성장에 필수입니다. 칼로리 유지하면서 고단백 식품을 충분히 섭취한다면 근육량을 늘리면서 아니면 유지하면서 체지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 제가 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특정 시간에만 음식을 섭취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 방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의 효과가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칼로리 섭취를 자연스럽게 제한시켜주는 것이죠. 즉 단식 시간 동안에는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 내가 좀 더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칼로리 섭취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한 간헐적 단식은 오토파지 효과, 세포 재생산 효과 외에도 호르몬 변화를 일으켜서 체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식 중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향상되고 성장 호르몬 분비가 증가해서 근육 유지와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을 줄이면서 근육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고 했죠. 간헐적 단식도 양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고강도 운동이 동반되지 않으면 근육량을 늘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운동은 반드시 필요할까요? 네,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근육이 증가하려면 근육을 자극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근육 섬유에 미세한 손상을 일으키고 이 손상을 회복하면서 근육이 좀 더 커지고 강해지는 원리입니다. 이를 근비대라고 하는데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에 자극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육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빠질 수도 있죠. 심지어 체중을 줄이려고 칼로리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운동 없이 다이어트를 하면 근육 손실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등의 근력 운동은 근육을 자극해 근육을 성장시키는 신호를 보냅니다. 자, 물론 이때도 단백질 보충은 필수입니다. 운동은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근육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근육을 증가시키려면 운동을 통해 근육을 자극하고 회복 과정에서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때 필요한 것은 저항 훈련인 것이죠. 이때 운동 강도는 점진적 과부하의 원칙에 따라서 점차로 횟수나 무게를 늘려주어야 합니다. 자, 처음에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했던 운동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적응을 하거든요. 나중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쉬워지게 됩니다. 자, 그때는 조금 더 강도를 높여야지 몸이 저항을 느끼고 다시 변화를 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근육 회복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 그 성장을 위해서 하루에 체중 곱하기 1.5배수 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3-4번 정도 나누어서 섭취하는 것이 장에 부담도 덜 가고 흡수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후 30분 내에 단백질 섭취는 근육 합성에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골든 타이밍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다이어트를 하면서 근육 증가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먼저 칼로리는 너무 급격히 줄이지 말고 1일 칼로리 섭취량을 나의 총 에너지 1일 에너지 소모량보다 한 10에서 20% 정도를 낮추는 것이 이상적이고요. 자, 이를 통해서 체지방은 감소하지만 기초 대사율의 급격한 감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양은 줄이더라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야지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강도의 근력 운동 필요합니다. 체지방 감소를 위해서 유산소 운동도 필요하지만 근육 유지 및 증가를 위해서는 근력 운동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근육 성장을 위해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육 성장에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 사례와 함께 한번 해볼 수 있는 계단식 다이어트라고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음 영상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영상 바로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